자, 오늘의 리뷰는 혼의 판정판 메탈로보톤 건담 비다르. 비다르 드디어 왔습니다. 소드랑 같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리뷰를 하게 되네요. 건담 비다르, 이제 철혈의 오펀스에 나온 건담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하는 건담 프레임입니다. 자, 혼의 판정판으로 2020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N가로 14,000엔이에요. 역시 전에 이제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 이때도 합금량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같은 프레임을 써서 금액대가 좀 높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같은 합금량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건담 프레임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잘 보면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합금이죠. 발끝부터 뭐 이래저래 뭐 다 합금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광을 재현을 했다. 그리고 뭐 옵션으로는 일단 안광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무장들도 다 들어가 있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로보톤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144분의 1 정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조금 더 큰가? 노스케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만지는 재미 있었어요, 메탈 로보톤이. 딴 거보다 유독 이 철혈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오픈! 그 명대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좋을 대로 써라.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야, 명대사가 쓰여 있네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드를 켰을 때 그거죠? 야, 우와, 베이스 디자인이, 이 특유의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 괜찮네요, 베이스 디자인 이건. 이거 약간 좀 뽕이 차는데?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었네요. 안광도 많이 들은 것 같고,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물 전부 오픈해봤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까 느낀 건데요. 발바가 싹구나. 루푸스 렉스는 뭐 대형 메이스랑 초대형 메이스랑 다 해가지고 얘는 13,000엔이었는데 이제 비다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성에 딱 기본 구성에 14,000엔이다 보니까 발바보다 1,000엔 비싼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비싼다는 느낌이 지금 문득 순간 확 들었어요. 다 꺼내놓고 보니까. 뭐 일단은 내용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이스부터 보도록 하죠. 베이스. 야, 진짜 베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장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다르 같은 경우는 이 아뢰아식 시스템이 없는 대신에 아뢰아식 시스템 타입 2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아인을 탑재를 했죠.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콕피트 뒤에 이렇게 딱 전개되는 그 인터페이스를 베이스에다가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았고, 갤라르오른의 그 문장도 밑에 같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건담 비다르라고 써있네요. 하지만 본체는 키마리스였죠. 그리고 구성 자체는 손이 굉장히 다양해요. 편손이 2종류, 무장손이 2종류, 주먹손이 하나, 총 5종류의 손, 그리고 핸드건, 그리고 버스트 사벨, 그리고 110mm 라이플, 그리고 버스트 사벨 같은 경우도 수납용 날이 있고 전개용 날이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베이스 조인트는 2종류, 이 골반의 아래쪽을 잡는 거라든가 골반의 뒤쪽을 잡는 거, 이 2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광, 진짜 하나는 안광이 길게 뻗은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갔을 때 느낌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얘들은 좌우 반대입니다. 딱 이렇게 합쳐보면은 양쪽이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안광, 이렇게 한 쌍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총 안광만 3종류가 들어갑니다. 비록 이제 발바처럼 이렇게 양쪽이 번쩍번쩍 이건 아니지만 딱 요것만 있어도 특유의 카리스마는 충분히 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백팩이 들어갑니다. 백팩에 에이하브 리액터를 하나 더 달았다라는 설정이었죠. 이 뒤쪽에 보이는 게 그거 같습니다. 빨간 색깔 라인으로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메탈릭 레드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스러스터 부분 역시 약간씩 가동하고 안쪽에 메탈릭 레드, 겉에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 같은 경우도 이 볼관절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 갤라르오른의 마킹이 되어 있는데 작아요, 많이 작아요.
굉장히 작지만 일단 제대로 여기 마킹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빨간 색깔로 글자가 써 있는데 잘 읽히는 수준은 아니네요. 그냥 코오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체 등 부분, 루프스 렉스 때도 느꼈지만 이 등 부분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도색도 잘 해놓았고 케이블 특유의 그 꼬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백팩 끼우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백팩을 장착을 하면 짜잔, 본체가 완성되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 버스트 사벨에 이 수납용 파츠도 끼워 넣어 줍시다. 딱 봐도 그냥 약간 이쑤시개처럼 생기긴 했어요. 사이즈도 이쑤시개고 약간. 총 6개, 수납용이 6개, 전기용이 1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10mm 라이플, 이쪽은 되게 심플한 형태였죠. 애초에 프라모델 때도 굉장히 심플했는데 그래도 도색이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쁜 것 같습니다. 센서 부분도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건 딱 한 쌍 들어가 있죠. 앞쪽 전면부 스커트에 이렇게 수납이 되는 그런 무장인데 여기도 역시 마킹이 작게나마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지만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형태 자체도 심플하니 좋고 깔끔하죠. 요거를 스커트 안에다가 수납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매뉴얼은 그냥 스커트를 한번 빼서 수납을 하래요. 근데 뺐다 꼈다가 되게 번거롭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스커트를 그냥 뒤집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끼우도록 합시다. 그냥 편하게. 자, 스커트에 라이플까지 수납하고 버스트 사벨에 자루까지 끼워 놓으면 완성! 짜란! 메탈 로보톤 건담 비다르. 야, 역시 비다르 특유의 그 카리스마. 이 파란색과 완전 검은색의 조합. 이 검은색이 많은 건담 보기가 힘든데 진짜 카리스마 있고 멋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빨간색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역시 비다르. 야, 멋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메탈 로보톤이나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마감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무광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비록 무광이 기스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쁘긴 이쁘네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다르. 카리스마, 눈, 반짝, 멋집니다. 눈 부분도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삐져나간 데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머리 디자인 뭐 다 좋은데요.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이쁘네.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블레이드한테나 윗부분에 게이트 자국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기 도색도 살짝 까졌어요. 게이트 자국 때문에 심해가지고 참 이런 데는 좀 신경 쓰입니다. 여기 약간 삐져나온 것까지 뭐 있고 참 뭐 그래도 어차피 전시할 땐 안광 쓰일 거니까. 그리고 몸통, 이 프라모델에서는 잘 안 됐던 부분이 여기 내부 검은색 라인이죠. 이런 걸 프라모델에서는 다 직접 칠해서 채워줬어야 하는데 도색이 다 돼서 나오죠. 피규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에이하브 리액터 부분이랑 이제 건담 프레임 부분, 합금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철혈 프레임, 건담 프레임 딱 봤을 때는 매번 느끼지만 이 실린더 보는 맛이 쏠쏠한 것 같아요. 매번.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 마킹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죠. 이런 포인트나 이런 라인 마킹까지 다 되어 있고, 갤라르 호른의 마킹이라든가 반대쪽에는 형식 번호 건담 비다르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검은 색깔 라인 채워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뒷부분 마찬가지, 옆부분에도 마찬가지 마킹이 붙어 있기도 하고, 팔 부분에도 이 외장 부분에 마킹이 은근은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라모델보다 이뻐 보일지도. 근데 여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쵸? 직선이 아닌 게 보이죠? 반대쪽은 괜찮나? 반대쪽은 뭐 나름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멀리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거 아니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손 부분은 건담 프레임 특유의 손이죠. 이 손바닥도 이제 도색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등 부분, 이 백팩은 아까 봤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 이제 골반의 뒤쪽 마킹 역시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하얀색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슴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색이 되어 있고, 여기 검은색은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한 검은색, 조금 연한 검은색 해서 역시 빨간색 포인트로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쪽으로 가면은 내부는 그냥 디테일적인 부분이고 마킹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역시 설정대로 이렇게 슬라이드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안쪽에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 버스트 사벨을 꺼내기 위함이죠.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이 부분은 매번 보지만 참 기믹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 스커트, 이 빨간 색깔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거 말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파란 색깔의 포인트, 빨간 색깔의 포인트, 전체 검은색 무광, 검은색의 무광이 진짜 이쁘긴 하거든요. 차분하잖아요. 그리고 다리 쪽, 이 내부에 합금이 쓰인 부분과 함께 이제 외장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역시 포인트가 되는 마킹들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코우션 마킹 정도, 그리고 포인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요. 버니어 같은 경우는 메탈릭 실버로 바깥쪽을 도색을 하고 내부를 메탈릭 레드로 또 도색을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바깥쪽과 내부를 다르게 또 도색한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검은 색깔의 다리, 그리고 쓰인 게 여기 헌터 엣지, 이거 합금이더라고요. 와, 요거 합금인 거는 참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더라고요, 합금으로 쓰인 게. 어떻게 보면은 공격 무장 중 하나고 굉장히 또 많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발에서. 근데 이게 또 합금으로 반짝이다 보니까 요건 요거대로 멋도 있더라고요. 야,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뒤쪽으로도 건담 프레임 특유의 요 케이블이라든가 실린더 디테일이 눈에 띄죠. 역시 철혈은 프레임 보는 재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발바토스에 이어서 루프스 렉스에 이어서 비다르도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앞으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내려주면 이렇게 안쪽에 콕피트 해치가 드러나는 형태의 기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탈 로보톤인데도 불구하고 해치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항상 전에도 그랬지만 가동은 좋았어요. 목 돌아가는 거, 옆으로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 딱히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는 엄청나게 들어지진 않지만 숙일 때 프레임이 이렇게 딸려 움직여 주거든요. 딸려오면서 그냥 확 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안쪽 프레임이 딸려온다는 점, 그리고 목 커버 부분이 또 따로 움직이기도 했죠. 이런 포인트들이 목인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장갑이 일단 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발바토스 때랑 똑같아요. 바깥쪽 커버 들어 올려서 봐주면 안쪽에 볼관절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안쪽에는 축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이 또 가동을 하죠. 해서 상하 가동도 해주고요. 상하 가동도 해주고 앞으로도 쭉 뽑혀 나와주기도 하고, 완전 뽑혀 나오기도 하고, 안쪽에 관절 자체가 뒤로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팔을 옆으로 들 때도 이제 어깨 장갑이나 이런 거 가동을 같이 해주고, 내부 프레임도 해주잖아요. 볼관절도 같이 움직여서 크게 들어지기도 해요. 이게 볼관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다르 같은 경우는 이 발바처럼 큰 무장 드는 게 없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깨 가동할 때 벌써 외장 장갑이 찍혔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이 앞으로 가동할 때 지금 가슴 장갑이랑 딱 맞닿는 부분이 찍혔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오히려 약간 웨더링 같고 좋기도 한데. 그리고 쭉 또 합금으로 된 관절 따라오면 팔꿈치 또 크게 굽혀지죠. 이런 식으로 단일 관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굽혀질 때 굉장히 크게 굽혀진다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손목도 가동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액션 취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허리입니다. 허리 역시 안쪽에 볼관절을 사용하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잘 보면 검은 색깔 플라스틱 위에 합금이 있는 부분, 저기가 볼관절로 된 관절이거든요. 이 부분이 발바 때랑 똑같아요. 솔직히 강도도 뭔가 세졌다라고 느끼기는 힘드네요. 어차피 나중에 보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회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문제 없고, 그리고
볼관절이다 보니까 앞뒤 가동도 있는데 거기에 앞부분에 합금으로 된 부분에 축관절이 또 있어서 허리 숙일 때 또 크게 숙여지는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숙여집니다. 거기에서 가슴 가동까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가슴 부분 좌우로 움직일 때 실린더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죠.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잘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보면 사이드 스커트는 볼관절로 맨 바깥쪽 부분이 볼관절로 되어 있고 안쪽에 축관절로 회전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고 상하 가동하는 합금으로 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동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 스커트 아까 이제 핸드건 수납할 때도 봤지만 엄청나게 크게 가동을 해요. 많이 가동을 하죠. 거기서 고관절이 옆으로 편하게 이렇게 들어지고 앞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 움직일 때도 축이 두 개입니다. 그냥 고관절만 회전하는 축이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축관절 자체가 앞으로 쭉 빠지는 축이동도 있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관절이 있다. 크게 가동하는 거 하나는 끝내주네요, 역시. 그래서 골반 내부부터 뭐 이제 보이는 부분의 프레임은 다 합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릴 때 전부 다 이용하면 진짜 쭉 들어집니다. 거기에 허리까지 숙여주면 거의 완벽하게 무릎이 가슴에 닿는 정도로 움직이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굉장히 크게 굽혀집니다. 이 종아리 쪽에 버니어가 있다 보니까 더 굽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무릎 가동했을 때도 안쪽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디테일, 합금으로 된 관절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발바닥랑 똑같아요. 이 뒤쪽에 따로 회전하는 부위가 없어서 일단 발목 자체는 볼관절 쓰고 있는데 여기 역시 발바닥랑 동일한 강도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발의 앞꿈치 가동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그리고 헌터 엣지를 가동하면은 뭐 거의 접히는 수준으로까지 움직이니까 크게 움직이는 거는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밟았 때는 발목 부분이 이 프레임 안쪽이 가동을 해서 크게 이렇게 굽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비다르는 그 가동이 잘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여기가 잘 안 움직이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는데 안 움직여요 잘. 액션 베이스 조인트는 이 골반에 끼우는 이 골반 사이에 끼우는 거 하나 그리고 뒤쪽 스커트의 윗부분을 이렇게 떼어내면은 여기에도 조인트가 생기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조인트가 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좋겠죠. 저는 뒤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그냥 딱 그 멋있는 포즈 그냥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멋있는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 특유의 길쭉길쭉하다는 느낌 덕분인지 그 카리스마 덕분인지 그리고 메탈로보톤이 희한하게 좀 샤프하게 나온 느낌도 있어서 이런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 다음은 비록 짧아서 아쉬웠지만 강렬했던 전투. 처음에 등장해서 핸드건으로 좌우에 있는 적을 전부 격추시키던 그 연출, 그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포즈 자체는 잘 나오고 그리고 애초에 생긴 것 자체가 되게 프로포션이라든가 카리스마가 좋기 때문에 애초에 이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렉스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느낌이어서 렉스는 뭔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막 역동적이고 막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반면에 비다르는 뭔가 그냥 딱 뭔가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멋있는 그런 느낌? 네, 뭔가 굉장히 좀 둘이 다르다는 느낌이 같은 프레임을 쓰지만 다르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오네요. 자, 다음은 안광 파츠를 써볼 건데 렉스 때랑 동일하게 블레이드 안테나를 교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교체해서 간단하게 그냥 교체만 하는 걸로도 이 안광이 이 렉스 때도 느꼈지만 진짜 안광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고 골반에 끼우는 조인트를 써봤는데 이게 고관절 축이동 기믹을 막네요. 이게 스탠드 조인트가. 그니까 이 뒤에다가도 하나 준 거였군요. 아하. 지금 보면 축 자체가 이 끝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이 조인트에 방해돼서 이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하하. 그냥 이렇게 안광을 사용을 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해도 깔끔하게 이쁩니다. 심플하게
포즈를 취해도 요 특유의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 역시 검은색이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이게 꽤 크네요. 카리스마라는 게. 어우. 루프스 렉스랑 싸울 때 뒤를 잡았던 모습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안광이라는 존재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확실히 액션 포즈 취할 때 밟아도 그랬지만 안광이 정말 중요하더라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바알도 공개됐는데 바알도 안광이 들어간다고 하죠.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스트 사벨을 뽑는 액션. 옆에서 이제 슬라이드 되어서 쭉 뽑히는 이 장면도 애니메이션에 비슷하게 이렇게 기믹이 움직이는 부분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역시 그래도 철열이 저런 기믹 같은 거는 꼭 한 번씩은 막 보여주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투는 철열 참 재밌었어요. 그쵸? 그리고 버스트 사벨 같은 경우는 이 날 부분이 수납력은 굉장히 짧아요. 이제 전개했을 때 이제 손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다란 게 있으니까 바꿔서 굉장히 이쑤시개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액션을 취하면 되겠죠. 뭐 그냥 동일한 형태에서 딱 이게 사벨만 뽑은 포즈인데 요것도 볼만합니다. 매번 메탈 로보톤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뭐 그거 외에도 로보톤도 그렇지만 이 포즈가 굉장히 잘 잡혀요. 그러니까 메탈 빌드 같은 거는 사이즈가 좀 커지고 나서 비싸니까 좀 부들부들 떨면서 만질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근데 메탈 로보톤은 그 부담은 좀 적다 보니까 포즈 잡는데 굉장히 그냥 박력 있는 포즈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마음껏 잡아서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애초에 건담 프레임 자체가 액션 하기 좋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그쵸? HG의 박스 아트를 조금 따라해봤는데요. 이 포즈는 HG는 좀 힘들죠. 이런 손목 자체가 일자로 뻗기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서 포즈 잡기가 좀 편하네요. 역시 손목에도 가동이 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터 엣지 포즈. 헌터 엣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상당히 좀 박력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로보톤 건담 비다르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알도 공개됐겠다. 바알도 사고 싶네요. 딱 바알까지만 사고 어떻게 보면 또 작중에 등장한 주역 3인방인 느낌이잖아요. 뭐 나중에 키마리스 비다르 같은 경우는 비다르보다는 취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빨리 바알은 사고 싶고요.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쁘쉐이.